영하 10도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날,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이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어요. 박만수 씨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몇 장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의 집.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아들의 차가운 등과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어린 손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차가운 겨울밤이 박만수 씨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일 줄은.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이 박만수 씨를 버린 그날, 신은 박만수 씨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물은 자식들의 욕심을 완벽하게 되돌려줄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배신, 그리고 그 후의 반전.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만수 씨가 집에서 쫓겨나기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거실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고 며느리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던 가족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말끝에는 부담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주 서준이는 방문 너머에서 몰래 거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작은 손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젊은 날, 가족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던 순간들.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출가할 때까지 함께했던 기억들.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떼고 할아버지를 향해 웃으며 달려왔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엊그제 같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가 뒤에서 애타게 바라보았지만 아들은 문을 닫았고 며느리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그는 한동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가족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느 때처럼 평범한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안에 자신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속에 허전함이 더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발길이 멈추는 곳이 곧 그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의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남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보다는 마음을 달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지진 열대 한쪽에 놓인 로또 용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한 장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돈을 건넸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와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손에 쥔 로또 용지는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남은 운을 시험해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한쪽에 앉아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지만 가장 시린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철저히 버려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작은 고시원의 방 안은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신문지를 덧댔지만 냉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손때 묻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몇 벌의 옷과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손에 쥔 로또 용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번호를 확인하던 순간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의 숫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로또 한 장이 1등 당첨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당첨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기쁨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당첨 용지를 접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때쯤 아들 박진수와 며느리 최경미는 전혀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박만수 씨 명의였습니다.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들은 초조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럼 다시 모셔와야죠. 기분 좋게 도장 찍게 만들면 돼요. 며느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를 집으로 다시 들인 후 재산을 정리하도록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면 반발할 테니 이번에는 온갖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 씨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벨 소리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계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집으로 돌아오세요. 박만수 씨는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다시 함께 지내고 싶어요. 며칠 전 자신을 문 앞에 내몰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척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사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바라는 것은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그의 재산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변호사인 친구 김석진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뜻밖의 연락을 받고 놀란 듯 했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김석진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넘기고 유산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만수 씨는 서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까지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때였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히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반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 날, 아들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차가운 말투로 등을 돌렸던 가족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손주 서준이는 방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를 권했고 아들은 자연스럽게 다과를 내밀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분명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박만수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변한 것은 태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은근히 다정한 말투를 섞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상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말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있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대화 속에서 박만수 씨는 이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없던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그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의 동의 없이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야 태도를 바꿨을 것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돈이 필요할 때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동안 거리를 두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며 앞으로는 함께 지내야 한다는 말을 돌려가며 전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목적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이제는 편하게 지낼 곳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덧붙여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다며 지금 집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필요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너무도 명확했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준비해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검토한 서류라며 고민할 필요 없이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예상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의 관리 권한이 아들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사망 후에는 전 재산이 아들 부부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도록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한동안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것들이 단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 박만수 씨는 손을 멈추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접으며 내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서류는 이미 검토가 끝난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번거롭게 일을 키우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박만수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눈치챈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아들은 결국 내일 다시 설득하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준비를 끝낼 결심을 했습니다. 곧 가장 통쾌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 씨는 변호사 김석진 씨와 함께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전날 밤 그는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오늘은 그것을 실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사무실로 들어서자 변호사는 반갑게 맞이하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건넸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탁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신탁 계약서에는 박만수 씨의 재산이 은행 신탁으로 넘어가며 본인이 사망할 경우 특정 기관에 기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아들 박진수와 며느리 최경미를 법적 상속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조용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문장을 확인한 뒤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가 도장을 찍는 순간 오랜 세월 동안 묵혀왔던 미련과 아쉬움도 함께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조급한 듯 몇 차례나 서류를 검토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시간을 더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만수 씨가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서류를 빨리 정리하라고 다그쳤고, 아들은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 실수였다며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천천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며 인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박만수 씨는 차분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렇다. 충분히 상의했고, 이제 결정도 내렸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의 말에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박만수 씨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서명된 신탁 계약서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점차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곁에서 함께 내용을 확인하더니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의 모든 재산은 본인의 생애 동안 신탁 관리되며 사망 후에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제외되었으며 그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류를 던지다시피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박만수 씨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희를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박만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은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써서 모셨는데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죠. 박만수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나 박만수 씨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향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매달렸다. 아버지,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박만수 씨는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나를 버린 날의 내 기분을 알겠구나.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소리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만수 씨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더 이상 집에서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고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동안 받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고 예상했던 상속마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집안 분위기 역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손주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서준이는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서준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른들의 욕심 속에서 눈치만 보며 자라온 손주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편히 지낼 거란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서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주먹을 꼭 쥐고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최경미가 방에서 나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제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가셔야 해. 서준이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수 씨는 조용히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박만수 씨가 떠난 집에서는 예상대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각종 빚과 대출에 시달리고 있었고, 상속 재산을 기대했던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법적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간 상태였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모를 내쫓으려다가 재산을 몽땅 날렸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존심이 상한 듯 불만을 터뜨렸지만 이미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한편 박만수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중 일부는 실버타운 입주 비용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자신이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조용한 정원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도 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던 진정한 자유가 이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봉사활동을 온 사람들 중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부모 몰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순수했고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준이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만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손주에게만큼은 따뜻한 사랑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서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만수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점점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필요한 다툼도 재산을 둘러싼 욕심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정원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삶을 만끽했습니다.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시간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부모 몰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박만수 씨는 순간 놀랐지만 곧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이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찾아올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고 서준이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만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손주에게만큼은 따뜻한 사랑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어른들의 이기심 속에서 혼자 힘들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저릿했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음을 알았습니다. 서준이는 부모 몰래 용돈을 모아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들키면 크게 혼날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박만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와도 된다. 그 말에 서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박만수 씨는 이곳에서의 삶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는 몰래 편지를 보내거나 주말마다 짧은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부모의 욕심과 배신 속에서 자랐지만 서준이만큼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박만수 씨는 서준이를 위해 작은 신탁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도록 서준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손주는 자신이 받을 유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박만수 씨는 실버타운에서 더욱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련도 억울함도 이제는 모두 흘러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를 보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대출 부담이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조용히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들 부부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그들은 이제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욕심을 부린 결과가 그대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정원에는 새싹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지나온 나뭇가지들이 다시 푸르러지는 모습을 보며 박만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역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구나. 박만수 씨는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끓여들고 여유롭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고 길었던 지난 날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남은 생을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